말씀 계속해 주시죠. 네, 아까 그 교황의 발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정치에 개입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이제 전 세계적인 빈곤이나 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신도들도 들어와야 된다. 그런 의미지, 네. 뭐 한 국가의 정권의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종교라는 것 자체가 화합을 하고 사랑을 하고 통합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변호사님.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이 사실 신부님 발언을 듣고 사람들이 조금 충격을 이렇게 좀 많이 받았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현재 지금 언론에서 뭐 여러 군데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예.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해야 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연평 포격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도발에 의해서 북한이 이제 어떤 반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결국 네. 도발을 우리가 먼저 했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천안함에 관해서 북한의 의뢰 공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예, 예. 이 세 가지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쭉 전문 인터넷에 이제 떠들고 있어가지고 쭉 한번 이렇게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세 가지 부분은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부분은 실은 보면 쭉 해서 9페이지 분량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략 한 페이지 남짓한 내용이 지금 축약된 부분이고 대부분을 관통하는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다. 네.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대처하는 자세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의 헌정 질서나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한 측면이 있다라는 통렬한 비판 끝에 결국은 대통령께서 퇴진해야 된다. 아마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결론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예. 일단 그 과정에 있어서 지적은 우리가 좀 경청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평도나 천안함 부분, 이 부분도 역시 본인이 이제 어떤 연평도 포격도 우리가 도발을 먼저 했다. 한미 예. 군사훈련을 함으로써 또 천안함도 뭐 북한이 소행이 아닐 수 있다. 이 부분 결론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예. 실은 그 앞에 대부분 한 4페이지 정도를 할애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 우리 사회가 어느 시점부터 너무나 종북몰이가 지금 심화돼 있다. 근데 이 종북몰이라고 하는 본질이 뭐냐면 결국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이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나 강하게 허구적인 허상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네. 결국은 일종의 보수 세력이 진보 세력을 탄압하고 이걸 보수 세력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악용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이 악용되고 있는 이 현재의 사회 상황이 굉장히 문제고 이 점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대체적으로 지금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면서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상황까지 이제 어떤 뭐 비유적 예시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그 예를 든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보수 단체들이 이 두 가지 부분, 천안함 연평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지 또 내란 뭐 예비 이런 걸로 고발을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보통 어떻습니까? 그 고발하면 무조건 다 수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검토를 해서 수사를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일단 검찰이 고발을 해서요. 예. 이 자체로 고발장 내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워낙 명백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각하 처분이라고 해서 수사를 안 하게 되는데 고발장 내용을 봐서 어느 정도 수사할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다 싶으면 검찰은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은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저희가 어제부터 계속하고 있고 오늘은 두 분 법률가들을 모셨으니까 그 법적인 부분 예. 과연 국보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란 음모를 적용할 수 있느냐 그 두 가지 쟁점을 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느냐 이 박창진 신부의 발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 표현의 자유라는 건 이제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가치고 반드시 많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 한계를 다루는 법률들이 형법에서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그리고 우리나라 분단 상황 하에서 특수한 이런 상황 때문에 나와 있는 그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인데요. 찬양고무죄라는 것 자체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제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그런 것을 이제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예. 이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서 북한의 행위를 동조했다는 부분, 동조했다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한도를 넘은 그런 발언이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고요. 제 생각에는 구속요건에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 구속요건에 해당한다. 근데 지금 그 국가보안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제 국가보안법 7조를 보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국가보안법이 과거에 워낙 남용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적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남용이 되다 보니까 국가보안법 1조 2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을 해석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국가보안법 1조 2항에 못 박혀 있거든요. 예. 이에 따라서 이제 대법원이 이 어떤 이적 동조, 그러니까 가령 지금 천안함이 결국은 뭐 북한 소행이 아니다. 예. 이제 요 내용이 결국 북한 주장하고 어느 정도 동조하는 것이냐. 또 연평도 포격이 우리가 이제 뭐 사전에 우리 쪽에서 먼저 도발한 것이 이제 북한 주장하고 이제 사실 객관적인 주장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보여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흔히 보면 가령 북한에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또 주한미군 철수해라, 뭐 이런 내용을 우리 남한 내에서도 지금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러면 이 주장을 했을 때 과연 북한 주장하고 100% 일치한다고 그래서 이 남한의 이 내용을 주장하는 우리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1조 2항이 이제 한계를 쥐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제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데 어떤 경우에 과연 여기에 명백한 어떤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대법원 사례를 보면 이제 범민련 남측본부 사건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북한하고 일반적으로 내용을 거의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북한 주석의 신년사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 해당되는 단체의 어떤 새해 활동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예. 또 가령 이제 이 단체 같은 경우 과거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다가 북한이 핵무장을 하니까 북한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서 동조를 한다. 네. 또 북한에서 이제 사람을 간첩을 내려보내가지고 이 간첩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가지고 북한의 어떤 주장을 동조하는데 어느 정도 맞춰간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이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일치했을 경우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한 서너 가지 전제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이 성립한다. 지금 네. 이렇게 지금 판례를 마쳤거든요. 예. 그럼 박창신 신부가 지금 제 얘기했던 내용 가령 뭐 연평도가 가령 우리 쪽 도발이다. 또 천안함이 뭐 어떤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객관적으로 보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지만 과연 그러면 이 박창신 신부께서 북한의 어떤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이 주장을 했을 것인지 그러면 요 얘기 말고도 다른 내용도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전적으로 일치할 것인지 네.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검토해봐야 지금 국가보안법 어떤 성립 여부, 인정 여부가 될 때인데 예. 다른 객관적인 상황이 조금 알겠습니다. 구로동 화재 현장 다시 한번 좀 연결하고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지금 구로동 상업 건물, 상업지구 신축 공사 현장, 화재 현장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연결 아직 안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 2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9명은 연기를 들이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에 37분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 2시간 가까이가 흐르고 있는데 일단 불길은 잡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명이 목숨을 잃었고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2명은 목숨을 잃었고 9명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연결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네. 더 말씀을 네, 드리면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박창신 신부의 이 발언이 객관적으로 북한 주장과 동조하느냐 마냐, 동조하느냐 이거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박 신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했는지, 그다음에 이 발언 이외의 다른 여타의 발언들이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전적으로 일치를 하는 것인지, 네. 또 평소에도 북한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정책 내용과 어느 정도 이렇게 똑같이 궤를 같이 해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만 국가보안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저는 반론 좀 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네. 제가 아까 하다가 저도 약간 중간에 그만둔 측면인데 네.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아까 김경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수사는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될지 이거는 사실관계나 이 내용 이제 법리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기소가 될지 처벌이 될지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이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찬성하는 쪽이고 네. 반드시 이게 처벌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이라 어떻게 보면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와 예. 제가 궤를 좀 같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그런 혐의가 드러날 개연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발언 자체는 분명히 네. 북한의 행위를
동조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찬양고무죄 구성 요건 자체는 해당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앞에 붙어 있는 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사례 중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가보안법 적용을 이런 경우에 북한과 직접 뭐 지령을 받거나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뭐 기소를 하거나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 그 박정근 씨라고 네. 아마 진보당 청년위원장을 했던 분인데 예. 이분이 이제 북한의 그 유명한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 지난번에 이쪽에서 우리 쪽에서 그 어나니머스 한국에 있는 어나니머스가 해킹을 해가지고 거기 가입자들 전부 한번 까버려서 이게 좀 논란이 됐던 그 사이트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 이제 그 사이트가 북한 쪽 주장을 이제 이렇게 선전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네. 그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트위터로 이렇게 RT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일부는 조금 비아냥거리는 툴을 좀 섞어서 RT를 뭐 크크크이라든지 뭐 웃긴다라든지 뭐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예. 일부는 그냥 그대로 RT를 했던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이 1심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났다가 항소심에서는 지금 전부 무죄가 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주장을 그대로 옮겼지만 이 사람이 전체적인 취지는 결국은 북한의 어떤 주의 주장이 조금 우습고 자신들의 체제 선전을 한다고 하지만 예. 이 체제 자체가 조금 웃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내심의 의사는 그런 것이다. 예. 그래서 무죄가 났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두 분께는 죄송한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 소식도 또 중요한 소식 이제 전해드려야 되니까요.